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은 소폭 오르고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반대하며 내일 총파업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은행 측은 업무에 큰 지장 없이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 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산업은행도 한진해운에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 노트 7의 자발적인 리콜 계획서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 기사를 쉽게 풀어드리는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경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코스피는 13.71포인트, 0.67%, 코스닥은 6.96포인트, 1.03%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락해서 16.8원 내린 1103.3원에 마감했습니다. 미 금리 동결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국내 투자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연준의 동결 결정은 조기 인상 우려를 해소한 것인 만큼 국내 시장에서 변동성 우려는 여전합니다.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은 연말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The recent pickup in economic growth and continued progress in the labor market have strengthened the case for an increase in the federal funds rate.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은 당분간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현재 연 1.25%로 사상 최저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좁혀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어서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또 1,300조 원을 넘보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와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경기는 금리 인하 여지를 더욱 좁히고 있습니다. 금융노조가 내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입니다. 노조 측은 오늘 파업에 앞서서 임종용 금융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염혜원입니다. 금융노조가 내일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총파업에 참석하는 예상 인원 수를 금융노조 측은 최소 7만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금융노조 산하 34개 지부의 총 조합원이 10만 명인데 70% 이상은 참석할 걸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 쪽의 예상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은행마다 1,000여 명씩 모두 합해도 4만 명 이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측은 내일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지점에서 빠지는 한두 명 정도는 본점 인력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 비중이 80%를 넘기 때문에 영업점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인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8,500명 정도가 내일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은행 측은 비조합원 3,000명을 동원해서 영업점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10,0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협은행은 참가자가 전체 인원의 50%를 넘으면 거점 점포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노조는 내일 오전 9시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하루 동안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한 주간의 재계와 CEO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CEO들의 활동과 발언을 통해서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최근 개장한 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야심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정 부회장이 SNS를 통해 이 쇼핑몰 알리는데 적극적인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정 부회장은 원래 소문난 페이스북 운영자입니다. 평소에도 SNS를 통해서 자신과 회사를 알리는데 적극적인데요. 그런데 이번 스타필드 하남에서는 대기업의 실질적인 총수의 홍보로는 신기원을 마련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대기업 총수들은 외부에 자신의 사생활을 알리기를 극도로 꺼립니다. 은둔형 경영자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정 부회장은 거리낌 없이 자신의 생활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스타필드 하남 내에서 이발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기도 했고 방문객들이 사진을 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기도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의 모습을 봤다는 글이나
또 쇼핑 중인 그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SNS에 올라오면서 좋은 평을 듣고 있는 건데요.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과 비슷하다고 느끼게 하고 혹은 재벌 총수가 찾는 쇼핑몰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거죠. 홍보 전략으로는 수준급이라는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하남은 하남 지역에 지난 9일 개점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국내 최대 규모 쇼핑몰인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방문객 수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고향 개점을 앞두고 있는 정용진 부회장으로서는 새로운 도전인 셈인데요. 경영자로서 그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걸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영자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SNS를 자신과 기업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신이 직접 하기보다는 담당 직원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하다 논란을 빚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 부회장의 경우도 2013년에 여성 외모 비하 발언 논란으로 페이스북을 탈퇴한 적이 있고요. 그와 함께 페이스북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아 회장도 개인 계정으로 돌려서 지금은 친구들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하지 않는 경우는 정말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이 크게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또 지난 19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파산 선고를 받았던데요. 그렇죠. 대기업 총수들이 어려워진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개인 파산 선고 받는 경우 드문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현 전 회장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있었던 기업엄 CP라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회사채 사기 발행 사건의 피해자들이 현 회장에 대한 파산 선고 요청을 하고 법원이 이걸 수용한 겁니다. 당시에 동양그룹이 크게 어려워지면서 상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룹 경영진들 공모해서 1조 3천억 원 가량의 기업엄과 회사채를 발행했는데요. 이 당시 투자자 3,700여 명이 이걸 사서 피해를 입었던 거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쓴 혐의로 현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피해자들이 현 회장 개인이 재산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파산 신청을 한 겁니다. 앞으로 법원이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고 현 전 회장이 재산을 파악한 후에 이걸 매각해서 피해자들에게 금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배당하게 됩니다. 한편 현 전 회장의 파산 선고로 한편의 드라마 같았던 그의 삶에 대한 얘기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당초 고시 합격 후에 검사로 사회 생활을 출발했습니다마는 동양그룹 창업주 고 이양구 회장의 장녀 이혜경 씨와 결혼하면서 그룹 총수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양구 회장의 둘째 딸 이화경 씨와 결혼한 담철곤 오리온그룹 전 회장과 함께 이른바 사위 경영의 대표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력 계열사인 금융과 시멘트, 건설 분야 등이 어려워지면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대기업과 한 가문이 결합한 우리 재벌 체제에서는 배는 가라앉아도 선장은 살아남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번 일로 그런 신화가 불식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또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산업은행 역할에 대해서도 논란이 다시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경제분야 실세로 불렸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은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지난 20일에 청구했는데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은행장 시절 고교 동창생이 운영하던 한성기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공식 직함을 내려놓고 민간인이 된 이후에 뇌물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회사는 2011년 240억 원 가량의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요. 그 밖에도 강 전 행장은 자신의 지인의 바이오 업체에 대한 투자를 지시하는 등 제3자 뇌물 수수라든가 산업은행에 손실을 끼친 배임 등의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단순히 국책은행의 하나만은 아닙니다. 조선이나 해운산업 구조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책금융을 주도하면서 민간은행의 대출을 이끌어내는 신호등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업은행장은 은행장이 아니라 총재로 불렸습니다. 그만큼 힘도 세고 관료적이었다는 뜻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대출로 부실을 키우고도 다시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 희한한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대출에는 산업은행 수장들의 개인적인 동기라든가 해당 정부의 정치적 배경들이 크게 작용했다는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강 전 행장의 전임자인 민윤성 전 행장 같은 경우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에 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고 후임자인 홍기택 전 행장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 2천억 원 지원을 결정한 이른바 서별관 회의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김창록 전 행장은 신정아 씨가 근무하던 성공미술관에 대한 후원금 지급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근영 전 산업원 행장은 현대상선에 대한 불법 대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기 힘든 자리들이 많은데요. 이러다가는 산업은 행장도 그런 자리 가운데 하나로 꼽힐 판입니다. 이런 자리들의 공통점은 이른바 주인 없는 돈을 운용하는 것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그 자금의 주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의 돈이겠죠. 네, 이 검찰 수사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TNG가 최근 이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 문화재 복구를 위해서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KTNG는 오늘 경북 경주시 서학서원에서 백복인 사장과 나소나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재 복구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성금 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성금은 KTNG 임직원들이 참여해 만든 사회공헌 기금인 상상펀드를 통해서 전액 마련됐습니다. 청호나이스가 최근 계속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시에 재난복구 성금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청호나이스 이석호 사장과 조익일 전무는 오늘 경주시청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경주시와 시민이 어려움을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하길 기원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청호나이스는 또 성금 전달 외에 2010년 설립한 장학재단을 통해 경주시 재난지역 내 학생을 별도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KTX 광명역이 수도권 남부의 중심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구레일은 오는 12월부터 KTX 광명역에서 서울 사당역까지 20분이면 오갈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차량 3,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빌딩을 짓기로 했습니다. 또 영등포와 광명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열차의 운행 횟수를 늘려 접근성도 개선합니다. CJ 대한통운이 약 1,300억 원을 투자해서 모든 택배 분류 과정에 자동화 설비를 도입합니다. CJ 측은 택배 상품을 지역별로 자동 분류하는 장비인 휠소터를 전국 모든 서브터미널에 설치해 배송 출발을 2시간 이상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랜드가 제조 유통 일괄형 생활용품 매장인 버터의 올해 지난 20일까지 매출액이 셀프 인테리어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랜드는 전국 14개인 버터 매장을 내년까지 40여 개를 확대하고 연 매출액 5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대의 세일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 소나타와 그랜저를 최대 10%, 산타페는 최대 8% 할인 판매합니다. 소나타 2016년 모델은 248만 원에서 300만 원, 그랜저 2015는 321만 원에서 388만 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지역 29개 중학교 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인과의 만남과 현장 체험 등 진로 체험 활동을 벌입니다. 포스코건설은 건설 분야로 진출하려는 중학생들에게 건설업을 알리기 위해서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립 110주년을 맞은 몽블랑이 젊은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서 온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기 관련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제25회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 시상식에서 에릭에더 몽블랑 코리아 지사장은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신세계닷컴에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서 올해 안에 온라인 마켓을 추가적으로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쏙쏙경제 마치겠습니다. 조금 뒤 오후 6시에는 뉴스 통이 방송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